방송에 앞서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조영유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총선 106일을 앞두고 혹독한 민심 위반에 몰린 정부 여당의 마지막 승부수인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96% 압도적 찬성으로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부터 국민의힘 수상직을 갖게 되지만 공식적인 당무는 비대위원 인선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에 가능한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면 연내 비대위 출범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일명상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매일 브리핑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더라도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공세로 규정하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던 총선 후 특검 추진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50억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의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대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 삼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던 총선 후 독소 조항이 제거된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양자 대결로 맞붙을 경우 한동훈 위원장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재명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카드가 영남권을 넘어 수도권에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두 사람을 놓고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1%가 한동훈 위원장을, 44.1%는 이재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9개월 반 만에 오차 범위 내 최소치로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에게 한동훈 등판이 호재로 야당 민주당에겐 1학년 신당 추진이 악재로 작동한 결과로 풀이돼 총선 국면이 요동치는 양상입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41.6%, 국민의힘 39.0%, 정의당 3.1%, 진보당 0.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당층은 11.0%였습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1%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반등하며 양당 간 차이는 지난주 8.0%포인트에서 이번 주 오차 범위 내인 2.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41.5% 3월 2주차 조사 이후 9개월 반 만에 가장 적은 격차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9개월 반 만에 최소인 2%포인트 차로 좁혀졌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한동훈 띄우기 눈물겹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도 기사를 링크시킨 뒤 이같이 말하며 지지율 올라서 한동훈 효과라면 지지율 떨어지면 한동훈 역효과라고 쓸 건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두고 보시라. 한동훈 효과 없다며 왜냐? 한동훈이 윤석열을 받고 이겨야 지지율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정권 심판론을 딛고 정권 밀어주기 여론이 형성될 텐데 이게 가능한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청래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고 한동훈의 적은 윤석열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이길 수 없고 한동훈은 정권 심판론의 국민 분노를 극복할 수 없다며 한동훈은 황교안처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석열처럼 1일 1 실언에 플러스 1일 1 5만으로 몰락할 것이라며 확장성도 없다. 여론조사 20에서 30로 데이터를 보라며 거듭 한동훈 몰락을 단언했는데요. 정청래가 이렇게 열폭하는 거 보니 한동훈이 상당히 두려운가 봅니다. 앞서 친명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조국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노태우의 길을 갈 것이라며 경계감을 나타낸 데 대해 생리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친구의 말을 빌어 한동훈 전 장관의 깐족이는 호르몬이 어디 가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한동훈은 노태우의 길을 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친구는 좀 다르게 내다본다. 사랑도 규정하고야만 하는 호르몬 때문인데 그게 힘이 세고 무섭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깐족이는 비대위원장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고 그래서 당대표 거쳐 노태우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중도 하차의 길을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 댓글에 이 포스팅을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무척 겁먹고 뒤돌아서서 뒷담화나 하는 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길도 같이 만들어가겠다는 그에게 차라리 멋지게 해보라며 축하를 보내고 민주당도 더 멋진 신장로를 내보이겠다고 같이 경쟁해보자고 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동훈 전 장관한테 피해의식 많으신 듯 그냥 정정당당하게 논리로 싸워서 이겨보시라. 한동훈 띄워주느라 수고가 많으시다 등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깐족거리는 건 호남정서 처믿고 까부는 민형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